속보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LA 대형 산불 화재 현장을 집중 보도하며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미국인들을 구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LA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해요. 지금 대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한인타운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한인타운은 정말 한국의 작은 축소판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한글 간판이 보이고 김치 냄새가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이 들려요. 마치 미국 속의 작은 한국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 먹고 동네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는 건 제 일상이었죠. 특히 매주 주말이면 교회에서 열리는 한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며 놀던 기억은 정말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요. 가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하곤 했죠. 한인타운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정서도 좋지만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한국에 대한 꿈과 열정을 이야기하자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매 학기 한국 문학, 역사, 문화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건너가 살아보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저희 건물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로 가득 차 있어요. 해외 스타들도 줄 서서 사 먹는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소문난 카페까지 다양하죠. 특히 저희 건물 2층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매주 주말 아침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요. 교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뭉클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님과 저는 항상 감탄을 금할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매장마다 손님들로 붐비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앞장서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한인 비즈니스와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일까요? 한국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면 항상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래오래 여기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건네시죠. 저도 가끔 옆에서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뿌듯해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랑 함께 교회 무료 급식소를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니야,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힘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단순히 임대업자로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상상도 못할 비극이 찾아왔어요. LA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는 먼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었다고 들었는데 강풍과 노후된 소방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졌어요. 여의도의 26배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번 산불에서는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길을 더 크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불길이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소방대원들도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요. LA 카운티에서는 무려 15만 3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16만 6천 명에게는 대피 준비 경고가 발령됐어요. 집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 유명 배우들의 저택도 이번 산불에서 전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멜 깁슨, 앤서니 호킨스, 페리스 히튼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고 해요. 저와 가족이 자주 가던 한인 가게들도
몇 곳이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불이 휩쓸고 간자리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후유증이 남았어요. 불길을 끄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수돗물이 오염되었고 전력 차단까지 이어지면서 소화전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피해는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사투를 벌였지만 물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소방용수마저 모두 소진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급한 대로 주변의 수영장이나 저수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정말 믿기 힘들게도 결국 현장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들까지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죄수들을 동원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불길과 맞서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죠. 보호장비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모습이 뉴스에 비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그들의 헌신을 칭송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비인도적인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죄수들이라도 투입하지 않으면 이 불길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관계자의 말은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그저 안타깝고 가슴 아플 뿐이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산불로 인해 혼란에 빠진 동네에서는 약탈과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2중, 3중의 고통이었어요. 대피소에서 겨우 몸을 피한 사람들은 가진 게 거의 없었는데 약탈까지 당할까봐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특히 밤마다 도심 곳곳에서 약탈을 벌이는 무리들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어요. 흑인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가게들을 약탈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동네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경찰도 이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순찰차가 몇 대 돌아다니긴 했지만 혼란 속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상황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처럼 보였어요. 피해 가게 주인들 중 몇 분은 직접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하소연하셨어요. 저희 동네 교회도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말마다 운영하던 무료 급식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혼란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약탈과 강도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자 한인회와 교회는 협력하여 경비 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한인타운 내 가게 주인들이 서로 연락망을 만들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CNN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죠. 산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저희 부모님도 뉴스를 보시며 이렇게 큰 나라가 왜 이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지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산불은 정말 우리 동네를 뒤흔든 비극이었어요. 불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LA 지역이 온통 연기와 재로 뒤덮였죠. 하지만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봤어요. 바로 우리 동네 한인타운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와 따뜻한 마음이었죠. 산불 소식이 퍼지자마자 한인타운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LA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즉각 긴급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했죠. 저희 부모님도 한인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이라도 돕자며 적극적으로 나서셨어요. 한인회는 교회, 식당, 마트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단 몇 시간 만에 구호 물품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이 물품들은 신속하게 피해 지역으로 전달되었죠. 놀라운 건 그 조직력과 속도였어요. 미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갈팡질팡하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정말 일사천리로 움직였어요. 구호 물품을 모으고 대피소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며 자랑스러워하셨죠. 특히 한인회의 활동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루어졌어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장 긴급한 대피소에 우선적으로 물품을 배분했어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화재 현장 가까이까지 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은 정말로 영웅 같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미국 정부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한인들이 보여준 단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규모의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은 커뮤니티가 보여준 효율성과 조직력은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였어요.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인들의 단체 행동력과 연대 정신이 재난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큰 재난 상황에서도 빛나는 한인타운 사람들의 연대와 희생정신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물품 모집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품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모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KN95 마스크, 물티슈, 생수, 컵라면, 담요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부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였죠. 특히 컵라면 박스가 산처럼 쌓였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라면이 미국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이야 하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품을 정리하고 트럭에 실을 때 저는 한인타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행동하는 모습에 뭉클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죠.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대피소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가족도 한 차례 대피소를 방문했어요. 생수와 간단한 음식을 나눠드리며 이재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줬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이재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왜 LA 폭동 때 한인타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도 순식간에 복구해낸 모습이 이제 이해가 돼요.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분은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저희가 가져온 작은 위로와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단결력과 상부상조 정신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당신들은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진심 어린 연대와 희생정신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와 지역교회는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화재 진압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따뜻한 응원은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저희 아빠도 뉴스를 보시며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라며 연신 고마워하셨죠. 특히 놀라운 건 한인타운에는 소방대원 출신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자발적으로 매일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소방대에 합류해 산불과 맞섰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은 현장의 다른 소방대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미국 언론은 이를 한인들의 연대 정신이 보여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례라고 보도했죠. 이 한국인 소방대원들은 단순히 산불 진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존 소방대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며 위험 지역에 앞장서 불길과 싸웠어요. 일부 대원들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라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한인타운의 주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심지어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된 진정한 영웅들이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산불 진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한인타운 공동체의 단결력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죠. 이러한 모습에 미국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돕는 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나왔고 SNS에서는 진정한 영웅은 바로 그들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식 선결제 문화가 이번 재난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미리 돈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선결제 문화가 있잖아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인타운에서 이 문화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어요. 한인 식당과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선결제를 통해
소방관들과 이재민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식당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식사하세요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그 따뜻한 메시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실제로 한 이재민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이 따뜻한 한 끼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사실 이 선결제 문화는 한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감동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어요. 얼마 전 한국에서 큰 비극으로 남은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결제를 통해 피해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고 발생 직후 현장 근처의 카페와 편의점에는 선결제된 음식과 음료가 계속해서 쌓였고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졌다고 해요. 그곳에 있던 한 자원봉사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모두가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죠. 또한 한국의 평화 시위에서도 이 문화는 큰 빛을 발했어요. 대규모 시위가 열리던 날 주변 카페와 음식점에 선결제된 물품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키던 경찰들에게도 선결제 음식이 제공되었죠. 이건 당신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를 받은 한 경찰은 인터뷰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이런 문화가 정말 놀랍다고 말하며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이 선결제 문화가 한인타운을 넘어 미국에서도 확산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려는 한국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산불에서도 그 문화가 보여준 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인간다움과 연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의 선결제 문화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쌓이면 비록 우리가 모든 재난을 막을 순 없어도 그 재난을 함께 이겨낼 힘은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들이 미국 전역에 울림을 주었듯이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불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때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죠. 할리우드에서 인도주의 활동으로도 유명한 그녀가 우리 동네 한국인들의 연대와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초호화 저택을 이재민들에게 개방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진심이었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문을 연다는 소식이 곧 사실로 확인되었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행동은 제게 큰 영감을 줬어요. 그들의 연대와 희생정신은 제가 늘 지향해온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깊이 맞닿아 있어요. 안젤리나 졸리는 단순히 집을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직접 이재민들을 맞이하며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고 음식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몇몇 이재민들은 졸리와 같은 세계적인 배우가 우리를 돕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저도 뉴스를 통해 그녀가 이재민들을 끌어안으며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졸리의 행동은 우리 한인타운뿐 아니라 LA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유명 인사들과 기업들도 그녀의 행동에 자극받아 구호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녀의 저택이 단순히 이재민들의 쉼터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불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미국 주요 언론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활동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인 커뮤니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에 대해 보도했죠.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인들의 연대 의식과 단체 행동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반복되는 걸 보고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인회와 교회, 지역 가게들이 어떻게 협력해 단시간에 구호 물품을 모으고 배포했는지를 자세히 다뤘어요. CNN에서는 한인들이 대피소를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비추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구호 활동을 넘어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제가 사는 한인타운이 이렇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찡했어요. SNS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한국인들이다. 한국인 커뮤니티의 연대 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한국인들. 잊지 않겠다. 같은 찬사 가득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야
왜 한인타운이 그렇게 강한 커뮤니티인지 알겠다는 댓글은 정말 공감됐어요. 우리 한인타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던 중 한인회에서 모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정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열린 회의는 한인회의 진두지휘 아래 진행되었고 저희 가족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 지정된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였어요. 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무대에 올라선 사람은 한인회를 대표해 재난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정우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중후한 목소리와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참석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김정우 씨는 먼저 산불의 진행 방향과 현재 피해 입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왜 우리가 이번 재난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인타운 건물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화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우 씨의 말에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한인타운의 건축 방식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목재 건물이 더 싸고 공사 기간도 짧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국인 특유의 철저함과 안전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교훈이 어떻게 현재의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김정우 씨는 계속해서 한인타운이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적 피해를 적게 입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목조 건물보다 콘크리트 건물을 선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목재 건물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목조 건물은 순식간에 전소되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불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한인타운의 많은 건물들이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단순히 과거의 고난을 넘어서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한인타운의 생존 능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또한 한인타운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세대 한인 중에는 소방대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고 소방 점검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려줬습니다. 이런 철저한 교육 덕분에 한인타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방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스프링클러, 방화문, 소화기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데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씨는 한인타운이 재난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공동체 정신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의 진짜 강점은 건물이나 소방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게 누구라도 일단 돕고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구호 물품을 나르고 대피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심지어 직접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듣는 이들을 자랑스럽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인타운 주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정우 씨의 브리핑은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때 배운 건 하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한인타운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희생과 단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역사적 유산이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김정우 씨 같은 사람들이 보여준 헌신은 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지 작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연대와 희망을 전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부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미국 여대생 제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